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검은 조직 관련 영상을 만들 때마다 이 조직은 답이 없는 조직이다, 그냥 로켓단보다 못한 무능한 조직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해왔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얘네가 행동하는 방식이 명탐정 코난의 최대 빌런 조직인 것 치고는 되게 허술하게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검은 조직이 했던 행동들 중 가장 멍청했던 행동들, 검은 조직의 잘못된 판단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장미 언니인 미아노 아케미를 죽인 것이 있습니다. 조직은 아케미가 조직을 배신한 라이와 관련이 있는 인간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녀를 처리하기 위해 그녀에게 10억을 구해오면 그녀의 동생이 시오와 함께 조직을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조직은 당연히 말단 조직원인 그녀가 10억을 구해올 방법은 없다고 판단했고, 그 임무를 실패한 거에 트집 잡아 그녀를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케미의 동생을 위한 집념은 상상을 초월했고 10억을 구해오게 되죠. 예상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자 조직은 그냥 무지성으로 아케미를 죽여버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검조직에 의해 발생된 상황이고, 이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아케미를 따라온 코난에게 아케미는 검은 조직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해줬고, 이 말한 것 덕분에 코난은 이때부터 검은 조직이란 집단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듣게 된 그녀의 동생인 시오는 조직에 반감이 생겨서 원래 하던 연구를 중지하고 조직을 위해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럼 그녀를 제어하기 위해 조직은 시오를 독방에 가뒀다가 시오가 탈출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했죠. 그리고 아케미의 죽음은 시오뿐만 아니라 이상윤에게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상윤은 자신의 옛 연인인 아케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검은 조직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의지를 태우기 위해서 길었던 머리까지 자르게 됐죠. 이렇듯 조직이 아케미를 죽임으로써 3명의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됐고, 이 영향을 준 3명은 조직에게 가장 큰 적이자 방해물이 되는 3명이었습니다. 이게 뭐 결과가 이렇게 돼서 그렇지 조직이 FBI와 연관된 아케미를 죽이는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건데, 죽이지 않고 인질 정도로 삼아뒀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거예요. 만약 아케미를 인질로 삼아 조직에 데리고 있었다면 시오는 조직에서 나가는 걸 아예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이상윤도 아케미가 걱정돼서 뭔가 조직에게 해가 되는 직접적인 행동을 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로 코난은 조직의 정체에 대한 정보를 더 늦게 들었을 것이고, 이상윤과 코난이 협력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돌아봤을 때 조직이 아케미를 죽인 것은 진짜 최악의 실책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조직의 두 번째 실책은 시니치, 즉 남도일의 죽음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명탐정 코난의 1화에서 검은 조직의 진거 워커는 자신의 거래 현장을 목격한 고나하센 탐정 남도일을 처리해야 했고, 조직이 개발한 독약인 아포톡신 486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 독약에 무슨 하자라도 있었는지 남도일은 죽지 않고 몸만 어려지게 됐죠. 이렇게 어려지게 된 남도일은 검은 조직의 일을 전부 방해하며 다니고, 시간이 갈수록 조직에 가장 위협이 되는 인물이 됩니다. 만약 그때 진거 워커가 아파톡신을 먹이고 남도일이 죽는 걸 확인만 했다면 미즈나 시레나를 빼앗기고 쉐리가 조직에서 나간 뒤 이 정도로 잡히지 않는 사태도 미연에 방지를 했을 겁니다. 근데 뭐 조직에서 만든 독약이기도 하고 진거 워커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으니 그냥 간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을 건데, 현재 조직의 2인자인 럼이 말하길 그 아포톡신 486구라는 독약은 복용자가 죽는지 안 죽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거 워커는 조직의 2인자도 알고 있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근무태만 조직원이란 거죠. 그래 뭐 이렇게 근무태만을 해도 안 걸리면 그만이고 후속 조치만 잘하면 되는 거긴 하지만, 얘네는 그 안 걸리는 것도 못하고 후속 조치 역시 잘 못하는 중입니다. 일단 워커는 만화료원 사건에서 하인성이 변장한 모습이긴 하지만 남도일의 모습을 받고 진에게 다시 한번 남도일이라는 인간을 언급해줍니다. 하지만 진은 지가 죽인 인간들 하나하나 기억 못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치매 증상을 자랑을 해요. 근데 뭐 진도 이렇게 넘어가긴 좀 그랬는지 베르무트에게 남도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근데 베르무트가 모른다고 하자 그냥 넘어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은 조직 내에서도 굉장히 꼼꼼하고 거슬리는 게 있으면 바로 처리하는 성격의 소유자인데, 이렇게 살짝 거슬리는 주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게 좀 이상합니다. 살짝 진의 심정을 추리해보자면, 조직에 무능한 인간들밖에 없어서 업무가 진에게 과중되어 버렸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진은 뭔가 자주 까먹는 기억상실증 현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가 죽인 애들을 하나하나 기억 못하게 됐는데, 갑자기 워커가 지가 죽인 인물에 대해서 말을 하자 머리가 아파졌고, 진의 성격상 거슬린 인간은 끝까지 조사를 해봐야 하지만 죽었다고 알려진 인간까지 조사를 하게 되면 자신의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이번만 넘어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검은 조직의 세 번째 실책은 피스코를 죽인 것입니다. 진은 추모의 현장에서 총을 쏘는 게 들킨 피스코를 죽이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피스코를 죽였으면 안 됐습니다. 피스코는 이때 조직을 빠져나온 쉐리가 어려진 것도 알고 있었고, 아포톡신 486구의 진짜 용도 알고 있었으며 쉐리를 구한 코난의 얼굴까지 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진이 피스코를 죽이지 않았다면 쉐리가 어려졌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아포톡신의 효과도 알았을 테니 쉐리를 구한 그 꼬마 역시 누군가가 어려진 모습이란 걸 예상할 수 있었겠죠. 아마 진의 추리력과 집념이라면 그 꼬마가 자신이 최근에 죽였던 남도일이란 탐정이란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알았을 겁니다. 물론 피스코가 총을 쏘는 게 들켜버려서 얘를 죽이는 게 별 수 없는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조직의 힘을 생각해보면 피스코 한 명쯤 빼돌리는 건 일도 아니었을 건데, 굳이 피스코를 죽여버린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판단이긴 하네요. 다음 검은 조직의 네 번째 실책은 진이 사물한 정보를 안 뒤져본 것이 있습니다. 이건 검은 조직과의 접촉, 이란 에피소드에서 나온 행동을 말한 건데, 이 에피소드에서 진과 워커는 이타쿠라라는 개발자에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받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타쿠라는 이미 죽은 상태였고, 코난은 워커가 이타쿠라에게 보낸 메시지를 듣게 됐죠. 그래서 워커가 나오는 장소를 듣게 됐고, 그곳에 함정을 설치한 뒤 워커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조금 뒤 워커가 와서 코난이 놔둔 소프트웨어를 들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진이 워커를 따라 도착했고, 진은 이곳에 함정을
함정이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 함정을 파놓은 인간이 아직 이 장소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코난은 큰일 났다고 생각하여 사물함에 숨었고, 진거 워커는 범인이 여기 없다는 걸 알고 당황합니다. 멍청한 워커는 이미 범인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은 갑자기 사물함 하나하나를 다 열어보기 시작했죠. 만약 여기서 진이 모든 사물함을 열어봤다면 명탐정 코난은 코난이 죽어버리며 엔딩이 났을 테지만 진은 사물함을 뒤지다가 문득 설마 어린애도 아니고 이런 작은 사물함에 들어가 있을 리가 없지 라는 말을 중얼거리고는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코난 입장에서 정말 다행인 선택이었지만 검은 조직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선택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 검은 조직의 5번째 실책은 키르에게 이상윤의 처리를 맡긴 것입니다. 적과학의 크래시라는 에피소드에서 키르는 FBI의 수중에 들어갔다가 여러 사건을 거쳐 다시 검은 조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진은 이 과정에서 너무 키르가 쉽게 검은 조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상대가 FBI의 이상윤인데 키르를 너무 쉽게 내줬다고 생각한 진은 키르가 FBI와 내통하고 있는 쥐새끼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진은 키르에게 지금 나의 의심을 풀고 싶다면 이상윤을 처리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 키르는 별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상윤을 죽이는 것도 키르에게 맡기게 되는데 진은 이상윤이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지들이 근처에 있다가 이상윤이 안 나올 수도 있어서 키르에게 맡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한 것 치고는 이상윤이 죽기 직전에 진의 차를 확인한 걸 보면 그렇게 먼 곳에서 키르를 보고 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좀 잠복을 할 거면 존나 지차인 거 티나는 포르쉐를 타고 있을 게 아니라 뭐 아반떼나 소나타 같은 거라도 타고 있든가. 그리고 잠복 위치도 좀 먼 곳이나 안 보이는 곳에 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럴 거면 FBI와 손잡은 걸로 의심되는 키르에게 죽이는 걸 맡기지 말고 그냥 키르에게 유인만 하게 하고 지가 직접 이상윤을 죽이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키르한테 죽이는 거 맡겨놓고는 나중에 이상윤 의심되는 사람이 나타나자 바로 키르를 의심하고 키르가 뭐 요상한 짓 하려고 하면 키르한테 계속 총구들이 된 거 보면 그냥 지가 직접 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다음 검은 조직의 6번째 실책은 극장판에만 해당하는 것이긴 한데 버번과 키르를 죽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건 20기 극장판 수능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극장판에서 큐라소라는 인물이 검은 조직에 숨어있는 스파이들의 명단을 알아낸 덕분에 모든 스파이들이 죽고 키르와 버번 역시 잡혀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스파이들은 한 방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버번과 키르는 신문하는 척 하더니 결국엔 큐라소가 죽고 난 뒤 이 둘을 죽이지를 않아요. 뭐 큐라소가 구해온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다 라는 이유가 있긴 했지만 진의 성격은 애초에 유죄 추정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의심이 간 인물은 무조건 죽이는 편이거든요. 근데 왜 이 둘만은 유죄 추정의 원칙을 안 따르고 그냥 살려던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극장판은 원작과 평행세계라 이 극장판에서 둘이 죽었어도 원작에서는 잘 등장했겠지만 그래도 극장판 내에서는 이 둘을 죽이는 게 맞는 판단이었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다음 검은 조직의 7번째 실책은 럼의 행동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명탐정 코난 104권에 해당하는 비교적 최근의 내용들이라 조금 스포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검은 조직의 2인자인 럼은 아만다 휴즈를 죽이기 위해 그녀의 보디가드로 추정된 인간들을 다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처리를 다 한 뒤 보디가드로 보이는 인물은 딱 2명이 남게 되는데 이 2명도 그냥 혼자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리를 하면 될걸 그 둘은 그냥 알아서 처리되겠지 라는 마인드로 그냥 바로 아만다 휴즈에게 가버립니다. 결국 이 처리하는 2명 때문에 일이 그르치게 된 걸 생각하면 이걸 럼의 첫 번째 판단 미스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럼은 바로 아만다 휴즈의 방으로 가서 휴즈를 죽였고 휴즈의 보디가드인 레이첼 아사카를 찾기 위해 호텔 방들을 전부 돌아다녀 봅니다. 그러다가 하네다 명인의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방의 책꽂이가 처음 왔을 때랑 달라져 있다는 걸 눈치채게 되죠. 그래서 럼은 그 책꽂이를 조사해보려고 했는데 하네다 명인의 어그로에 넘어가서 그 책꽂이를 보는 걸 깜빡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책꽂이를 봤다면 그 책꽂이에 숨어있던 아사카도 목격한 뒤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 모든 걸 목격한 하네다 명인도 바로 처리 가능했을 건데 좀 아쉬운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사카도 놓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을 방해한 쿠로다 관리관도 쫓아왔는데 쿠로다 관리관을 쫓던 중 도로에서 차 사고가 나게 되고 럼은 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며 쿠로다를 처리하지 않고 일단 자리를 빠져나가기로 합니다. 솔직히 이때 사람이 많아서 그냥 빠져나간 건 이해가 되는데 빠져나가며 조직원 1명 정도만 쿠로다한테 붙여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쿠로다는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10년을 넘는 시간 동안 병실에만 있었으니 만약 럼이 조직원을 쿠로다에게 붙여놨다면 그를 처리하는 건 아주 쉬웠을 겁니다. 이렇게 과거의 사건에서 럼은 3가지 미스를 범했고 현재 와서도 실수를 한 게 범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17년 전에 사라졌던 보디가드 아사카로 추정된 인물의 처리를 키안티와 코른이라는 인간들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아마 럼은 그래도 조직 내에서 저격으로는 좀 일가견이 있는 인간들이라 키안티와 코른에게 저격을 맡겼겠지만 이 둘은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저격을 한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럼이 살짝 보고 목표물이 자신들이 노린 상대가 아니란 걸 파악했을 때 이미 저격할 준비를 마쳤었고 심지어는 그 저격도 실패를 해요. 그리고 이 둘은 저격에 실패한 것도 럼이 말 걸어서 실패했다고 바로 핑계를 댑니다. 무능한 데다가 남탓까지 빠르게 하는 인성을 가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인데 여기다가 키안티는 주변에서 자신을 노리는 저격수에게 여기까지 당하고 아프다고 지랄 연병까지 해줍니다. 만약 이때 키안티와 코른에게 저격을 맡기지 않고 진에게 저격을 맡겼다면 아마 럼이 목표가 다르다고 말하기도 전에 뭔가 목표가 말했던 거랑 다르다 라는 식으로 먼저 럼에게 보고를 하고 저격을 할지 말지 물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든 순간 자신이 노려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저격당하지 않고 숨었겠죠. 이렇게 무능한 조직원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긴 건 역시 럼의 치명적인 실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8번째 실책은 검은 조직의 인사관리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조직에는 정상적인 조직원이 있나 싶을 정도로 무능한 인간 투성이에 조금 능력이 있다는 놈들은 다른 조직에서 검은 조직에 심어놓은 스파이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조직의 인사관리과는 뭘 하는 인간들이길래 이렇게 마구잡이로 조직원들을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첫 번째 추론으로는 그냥 이력서 이딴 거 안 보고 얼굴만 보고 뽑는다 라는 가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인사관리과도 이미 스파이들 뿐이라 공안경찰 소속의 인사과 조직원은 공안 소속 스파이들만 주구장창 뽑고 CIA는 CIA만, FBI는 FBI만 뽑아준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8가지 정도의 실책을 다 말해봤는데 솔직히 이 모든 것들은 조직의 보스인 카라스마가 조직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만약 보스가 좀 조직에 관심이 있어서 관리를 했다면 조직의 스파이도 흘러넘치지 않았을 것이고 럼이나 진이 실책을 살짝해도 커버를 칠 수 있었을 건데 카라스마가 그냥 무능하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조직이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번외로 9번째 실책은 그냥 카라스마의 존재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검조직이 했던 행동들 중 가장 큰 실수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제가 안 적은 것들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좀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